지난주 우리 시장은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인 삼성전자, 왕의 귀환이 이뤄졌는데 기대했던 10만 전자는커녕 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런데 미증시에서 나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유가와 환율의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보니 호실적이 결국 새로운 뉴스로 해석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밀리면서 코스피가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1.01% 하락한 2,714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1.2% 하락한 852선. 코스닥에서는 1,100여 개 종목이 하락하는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 증권시장에서 양매도가 연출됐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 1,167억 원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기관도 4,708억 원 팔자세 나타냈고요. 개인만 홀로 6,158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방향이 포착됐죠. 외국인이 1,113억 원, 기관이 60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여기 역시 개인만 홀로 2,114억 원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10위권 넘어서 20위권까지 모두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20%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1%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SK하이닉스 2.77%,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빠지면서 종가 18만 2,800원, 반도체 투톱이 지수의 약세를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도 1% 가까운 약세, 기아와 셀트리온도 포스코홀딩스까지 1%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에서는 엔캠 한 종목을 제외하고 9개 종목이 크게 빠졌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엔캠, 지난 3월까지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50% 가까이 폭등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2.68% 올랐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2% 넘는 하락세 기록했고요. 미국 암 학회 개최가 새로운 뉴스로 작용되면서 헬스케어 테마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HLB가 5.8% 급락, 알테오젠이 3.3%, 셀트리온 제약이 3.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가 3% 넘게,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5% 넘는 약세 기록했고요.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8% 하락했는데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는 시세를 내는 등 로봇주 전반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선 좋았습니다. 환율 보시죠. 이 환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1,352원 80전, 3일 만에 연고점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이 확인된 만큼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온 미국의 이상할 만큼 뜨거운 고용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옅어졌습니다. 매크로 악재의 이번 주 시장은 부담감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새로운 테마성 이슈도 없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일단 지금 잘 가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유리기판 테마에 주목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표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MLCC를 하나의 기판에 탑재해서 패키징할 때 중간 기판인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패키징이 두꺼워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 생략이 가능한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데요. SKC가 2025년에 그리고 삼성전기가 2026년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유리기판 제작에 필요한 장비 기업으로는 필옵틱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캠트로닉스 등이 있고요.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쪽에서는 YC캠과 ISC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주 유리기판 테마에서 시세가 나온 만큼 조금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성장성이 큰 기술이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가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현재 전력 수요는 많고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신규 설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삼성증권은 이와 연가된 원전 쪽, 변압기 그리고 전선 테마까지도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시죠.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수요일 하루 쉬어갑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되겠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일 밤에 미국의 3월 CPI, 그리고 목요일엔 3월 FOMC 의사록, 중국의 CPI와 PPI가 나오고 또 밤에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도 결정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워낙 탄탄한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다시 커질지 이런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바이오학회나 방산 이슈, 그리고 게임 신작 출시 등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내 그리고 대외 변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